이번 영상은 이 칼이 좋다 저 칼이 좋다 이런 모양 이런 길이가 좋다 제가 쓰고 있는 칼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칼의 구조와 소재를 이해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직접 좋은 칼을 고를 수 있게 되거든요. 살 때 사더라도 한 번 사면 몇 년 쭉 쓰는 건데 이제 알고는 사야겠죠. 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 있지만 유튜브에 이런 영상 한 편 어떨까요? 바로 출발하시죠. 일단 가정용 좋은 칼의 결론, 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립의 완성도, 볼스터가 없는 제품, 한 자루에 최소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아니다 20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칼날의 경도는 55에서 60 사이에 더블 엣지 양날입니다. 헌데 사실 이 결론을 봐도 벌써 어려워. 이해 잘 안 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평소 주방용품에 관심이 있거나 좋은 칼을 찾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엔 가장 인기 많은 찌윌링 henkel 쌍둥이 칼, 거기에 조금 더 쓰면 글로벌, 우스토프, 더 검색하다 보니 슌, 커코, 미소노, 와 왜 이렇게 비싸, 이쁜 칼 헤리터, 그 외 일본 칼까지 보다가 에이 모르겠다, 리뷰도 제일 많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독일제에 그나마 가격도 적당한 henkel 쌍둥이 칼, 대부분 이런 식이실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칼은 단품으로 보면 펜이나 냄비보다 훨씬 더 자주 매일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 집에 있는 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재는 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칼을 사면서 소재나 구조 이런 것들은 봐도 잘 모르고 심지어 매장 직원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브랜드 후기, 검색,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좋은 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예정인지 업장에서 사용할 것인지, 업장이라면 중식인지 일식인지 양식인지 사시미용인지,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날 외날, 소재와 가공법, 구조, 관리, 길이, 가는 법까지 모두 다 다르고 칼이라는 게 한 자루에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 너무 다양하거든요. 실제 일식, 사시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칼에 진심인 사람들이 쓰는 수십만원짜리 칼들은 일반 가정에선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예리하게 날을 세울 수 있고 유지력도 더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용 칼들은 길이도 길고 더 쉽게 녹인하고 연마도 어렵고 단단한데 또 그런 녀석이 이까지 잘 나가거든요. 이처럼 칼은 무조건 비싸다고 누구에게나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용도와 사용자에 맞아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 업장용이 아닌 일반인 기준 제가 생각하는 칼의 포인트는 그립 디자인, 가격, 그리고 소재까지 총 4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그립. 그립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각, 각자의 파지법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그립의 구조는 히든탱, 하프탱, 풀탱. 소재는 스테인레스, 원목, 플라스틱, 그립을 고정하는 구조 또한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종류와 관계없이 이 그립의 마감 상태. 그립은 일체형 제품도 이렇게 별도의 플라스틱이나 나무를 붙인 녀석들도 마감이 잘 된 제품을 골라야 하는데 대부분의 녹, 부식, 분리 등의 문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날과 그립 사이에 유격이 있거나 마감이 거친 제품들은 피해야 합니다. 즉 완성도를 본 이후에 그 다음이 그립감과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개개인이 느끼는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어떤 게 더 예쁘다, 어떤 게 더 좋다 정의할 수 없겠죠. 그러니 디자인 부분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볼스터입니다. 칼의 받침대, 가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칼날과 그립을 연결할 때 보다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데 헌데 이 볼스터가 있으면 많은 단점이 따라오게 됩니다. 칼을 갈 때 이렇게 안쪽 끝까지 연마가 어렵고 연마를 잘못하면 칼이나 숫돌이 망가지고 날이 틀어지기도 쉬워요. 사실 칼을 사용하면서 그립만 잘 잡으면 위험할 일도 크게 없고 요즘엔 접합에 있어 기술적 아쉬움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 볼스터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평이 좋은, 가격이 비싼 고급 칼들의 볼스터 있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조금만 찾아봐도 이 볼스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글도 엄청 많고 아예 갈아서 없애주는 전문 업체들까지 있는데 그럴 바엔 처음부터 이 볼스터가 그냥 없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볼스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칼의 디자인은 개인적인 부분이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칼을 구매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가격은 각자의 예산에 따라 결정해야겠죠.
다 같은 칼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소재에 따라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식도 기준 한 자루에 3만 원 이하의 칼, 그리고 30만 원 이상의 칼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란 건 있을 수 있지만 생산, 소재, 유통 등 원가율을 따져봤을 때 3만 원 이하의 칼은 퀄리티나 소재의 한계점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만으로 정의할 순 없지만 30만 원이 넘어가는 칼 같은 경우에 탄소의 함유량이 높고 경도가 높아 일반 초보자들은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칼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3만 원 이하의 칼,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이 넘는 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으로 들어가 마지막, 가장 어렵고 복잡한 칼의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새 칼의 절삭력은 대부분 좋습니다. 생활용품점의 5,000원짜리 칼도 처음엔 잘 잘려요. 헌데 그만큼 날이 잘 휘거나 빨리 무뎌지죠. 그리고 반대로 비싼 칼들은 유지력은 좋지만 녹이 나거나 이가 잘 나갑니다. 칼날의 소재를 이야기할 땐 유지력, 인성, 내부식성, 연마 용이성, 이렇게 총 4가지가 포인트인데, 쉽게 말하면 칼날이 천천히 무뎌지고 단단하면서 또 녹에도 강하고 집에서 연마할 때 잘 갈리는 그런 칼을 찾으시면 됩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정말 아쉽게도 그런 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포인트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칼날의 날카로움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칼은 상대적으로 이가 나가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잘 깨지지 않는 칼은 쉽게 날이 무뎌지고요. 또 칼날이 비교적 덜 무뎌지고 깨지는 칼은 녹이 슬기가 쉬워요. 칼날 유지력과 인성의 합산값이 높으면 내부 식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칼날 유지력과 연마 용이성은 당연히 정반비례하고요.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저렴한 탄소광, 즉 무쇠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시장에서 고등어나 닭 주문하면 시커멓고 큰 통나무에 쾅쾅 내려치는 칼. 헌데 이 녀석은 보기만 해도 녹이 나고 금방 무뎌져요. 진짜 스치기만 해도 쳐다만 봐도 녹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비싸지만 스테인레스로 칼을 만들게 되었고, 잘 들고 잘 무뎌지지 않고 관리까지 쉽게 만들기 위해 스테인레스의 탄소, 몰리브덴, 바나듐 등을 추가한 고탄소광 스테인레스를 개발. 이때 탄소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칼을 강하게 만들지만 녹이 잘 쓴다는 단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몰리브덴이나 바나듐 같은 성분을 넣어 조합에 따라 강종의 세분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인레스 강종은 완전 저가형을 제외하면 420J, 420J2부터 가장 고가인 은삼강, 마그나컷까지 용도에 따라 가격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그냥 편하게 가정집에서 쉽게 휘지 않고 적당한 유지력, 연마 용이성,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중간 등급의 이 정도, 이 강종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등급의 강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henkel, 우스토프, 커코, 에프딕 등이 있으며, 한 단계 아래 등급의 420J2, X30 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어요. 헌데 이 칼이라는 게 소재만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또 아닙니다. 펜과 냄비, 기타 제품처럼 304로 만들면 304, 316으로 만들면 316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강제의 경우에도 제작 과정에 열 처리, 담금질, 제조 공법에 따라 인성, 경도, 강도까지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제조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데 제가 위의 표에서 가장 좋은 더 고가의 소재를 추천드리지 않고 중간 등급의 소재를 추천한 이유는, 고급 강제들로 갈수록 탄소가 높아 상대적으로 녹이 쉽게 나고, 또 경도, HRC가 높아 정말 연마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잘 깨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 슈퍼강제, 마그나컷이라는 녀석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따라서 이 윗등급에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칼은 나중에 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거나 관리가 가능할 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칼을 구매하실 때 정확한 소재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사의 특수 블레이드강, 고탄소 스테인레스 스틸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 좋은 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영상을 봤는데도 어렵죠. 강종을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제대로 표기도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땐 그냥 제가 말씀드린 소재 중 표기가 분명하거나 믿을만한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한 자루당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칼을 선택하시면 몇 년 사용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이 칼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업소용,
전문가용으로 조금 더 깊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투자였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과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바.